안녕하십니까. PHGC입니다. 먼저, 오늘 관점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잠이 계속 모자랍니다. 예, 모자라는 와중에, 어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제가 아침에 알람을 4개를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뭐 대부분은 한 2~3시간 정도 자면 다음날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알람 소리 4개를 아무것도 못 듣고요. 눈을 뜨니까 12시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씻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나와서 오후 매매하느라고 오늘 항생 오전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제 체력이 철인 28호였으면 좋겠는데 철인 28호가 안 되네요. 예, 오늘 나스닥 관점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관점을 볼 때는 이게 전반적인 월, 주, 일, 240, 120, 60, 요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 봉상에서 파동 카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었던 그 기사들을 한 번씩을 이제 검색을 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대응을 하면, 이게 뭐 성공적인 결과는 이게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악의 손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어제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요거였죠. 어제까지 얘기했던 게 1, 2, 3, 4, 5에서 A, B, C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점이 얼마라고 했더라? 14204, 14204 여기 요 정고점 요 부근에서 요거를 돌파하고 나면 케이스 2로 넘어갈 거고 이걸 돌파하고 떨어지게 되면 케이스 1에서 5-C파가 나올 거다. 그럼 C파가 나오게 되면 최소한 요거를 깨겠죠. 깨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서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어제 장중에서도 이제 관점 얘기 외에 장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제 장중 관점에서도 지금 14200 부근에 왔을 때 지금은 진입하지 말고 그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라. 지금은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된다. 그래서 24204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4204에서 멈칫멈칫거린다거나 뒤로 밀리게 되면 5-C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망을 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큰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또 그게 안 되셨던 분들은 뭐 그냥 관망 상태에서 이제 머물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매매를 하시기 전에 이 관점을 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거예요. 케이스 2입니다. 어제예요. 어제 관점의 케이스 2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상승 3파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케이스 2입니다.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파동이 들어오는데 그 3파동 안에서 소파동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소파동 안에서 또 소파동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랙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수히 작은 놈들이 무수히 모여가지고 큰 걸 만들고 그 큰 게 더 큰 걸 만든다고. 그래서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을 만들고 그 큰 파동이 더 큰 파동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추세를 만들어내고 패턴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1, 3-2, 3-3, 3-4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3-5가 이제 뻗어나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3-5가 뻗어나고 난 다음에는 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4파가 나와야 되죠. 하락 4파가. 예, 하락 4파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파동에서 뻗어나간다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14404까지는 이번 파동에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14404예요. DDE에 나와 있죠. DDE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14400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 14404까지 찍고 다시 내려올지 400 언제에서 내려올지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흐름이 차트 전후를 보고 난 다음에 미래에 있을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없는 홀딩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아요. 그러면 아까 그 프랙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3-3파 안에서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3 안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5, A, B, C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동을 계속 이제 매일매일 그 파동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동에 대한 또 감을 또 익히실 수가 있고 이 파동이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제도 장중에 좀 뜸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강의를 좀 했는데 하여튼 계속 그 새벽 시간에 좀 뜸한 시간에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은 또 별도로 또 저장을 해서 장중 강의라고 하는 분류 목록을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장중 강의는 꼭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1, 케이스 2가 없어요. 케이스 1, 케이스 2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상승 3-5파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정컨대 1444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예측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응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기점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예측을 해라 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처럼 3-4파에서 이제 3-5파가 만들어지는 지금 3-5파가 만들어지고 있죠. 3-5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틈바구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파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겠지만 5파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4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끝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끝점이라고 한다면 5파가 이제 나오겠죠. 5파가 이제 이게 3-5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끝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락 4파 1, 2, 3에 대한 4파가 나와야겠죠. 4파가. 그런데 이게 오늘 4파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거는 또 좀 이따가 데일리 레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3-5파가 더 뻗어 나와 가지고 14400까지 찍느냐 안 찍느냐 그게 이제 주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응을 뭘로 해야 돼? 조정 주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죠. 매수로. 뭐 하게 되면 손절 나가는 한이더라도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응 방법이다. 물론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HA60 보고 프리하게 매수 매도 그냥 스캘핑 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매매하시는 분들, 나는 손절도 잘 못하고 손절 느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동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될까? 이걸 잘 카운트를 하셔서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1, 케이스 2가 없다. 선택지가 없다. 3-5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 14400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요게 지금,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1, 케이스 2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다 계속 볼게요. 이건 이제 파동 카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지금 제가 이게 언제부터 표시를 한 거냐면,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번 뻗어나가는 파동이 144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일리 레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일리 레포트 나와라. 그러면 이제 데일리 레포트, 요 DD는 이렇게 우리 이제 뭐 방문들한테는 계속 제공을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루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다가 하루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가 손바닥도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을 수는 없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는 이 바닥에서 진짜 손바닥 뒤집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참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선물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트레이더로서 유효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야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제일 첫면에 뭐가 있냐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인플레는 지금 현재 인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많이 이제 올라와 있지만 물가가 근데 이게 인플레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다 계산된 허용 범위 내에서 계산된 값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잠잠해질 것이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엊그저께 오늘 어제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허언으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좋은 또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자, 어제는 다른 어떤 게, 연방은행 총재들이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 테이퍼링은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이게 함부로 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딱 한 거지. 참 사람들이, 미국 주가 51개 주죠. 이게 51개 주에 이제 연방 은행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몇 개냐? 51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입맛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여 버리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따라서 움직여 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파월이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뀝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캘리브랜드 이거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51개 주 중에 어딘가겠죠. 근데 테이퍼링은 아직 여건이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그 여건이란 게 뭐냐? 아직까지도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는 언젠가는 지금 우려할 상황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얘는 잠잠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는 경기를 부양을 더 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러면 어제 좋은 얘기 아니 그저께 안 좋은 그저께 안 좋은 얘기 어제 나쁜 얘기 오늘 좋은 얘기 하루에 한 번씩 뒤죽박죽 막 흔들린다 그죠? 뒤죽박죽 막 흔들리니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과열인 상태여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제는 좀 횡보를 했지만 횡보를 한다고 해도 갈 방향대로는 계속 시장 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소폭의 변동은 일반적인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폭은 있을지언정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저는 조정 주면 매수를 받는 게 타당하다. 그럼 조정의 폭이 너무 깊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이제 손절 내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매매에 관련돼 있는 그 매매 어떤 뭐 스타일 매매 기법에 관련된 거니까 뭐 지금 그건 제가 뭐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각자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15분이네.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쪽에 월, 주, 일 요것만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예,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여기에 일봉, 그 다음에 240분봉. 그러면 그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에서 튈 때 한마디 올라왔어. 그러면 이게 힌트 아니면 힌트인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조정을 주고 요만큼 조정을 줬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요 언저리에서 한마디 정도 톡 튀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파동 3파에 대한 상승 3파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면 상승 3파에 대한 하락 4파가 나올 가능성이 머지 않았겠구나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락 4파가 그 굉장히 긴 어떤 골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깊은 골을 만들지는 않고, 이게 하락 4파였어? 라고 싶을 정도의 좀 얕은 하락 4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상승 5파를 이어가겠죠. 그럼 이제 상승 5파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깊은 이제 A, B, C파가 나오겠죠. 깊은. 그래서 그거는 뭐 매일매일 이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눈을 뜨고 계속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눈이 이 차트에 쏠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바라봤던 부분이 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메꿔줄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잘 바라본다고 하면 또 제가 메꿔줄 거니까 서로 윈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0분봉, 60분봉, 그 다음에 30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5분봉은 저는 이제 뭐 모니터 수량이 되니까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매매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게 차트의 흐름은 꼭 이제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무턱대고 캔들이 빨간색이라고 매수 따라 들어가고 캔들이 파란색이라고 매도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내동 매매가 되는 거고 내동 매매의 끝은 아주 끝이 안 좋다. 그래서 그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써 오늘 그 나스닥 관점 말씀을 드린 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21시 30분 야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